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는 필리핀 소상업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구독자님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필리핀 부인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년 정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배워서 필리핀에 가서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장품 판매를 하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렸습니다. 왜냐면은 필리핀이란 나라의 특징이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먼저 보라도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대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된다.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자기가 합니다. 그만큼 필리핀은 사업 아이템이 아주 희귀합니다.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가 상점들의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놓고 파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요즘 화장품을 많이 취급하십니다. 화장품을. 그런데 그런 화장품을 파시는 분들께서 나보다 싸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다 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거 하니? 한국에서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덤핑 골목에서 덤핑에 덤핑까지 그런데 밝은 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후려쳐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는 것은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쉬워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화장품 재고를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5천만 원에 팔았다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무조건 그냥 5천만 원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핸드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갤럭시 1, 2 이렇게 나올 때 필리핀에서 한국산 중고 휴대폰 사업이 진짜 아주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짭짤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한국산 중고품 중고 휴대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특히 또 그 삼성에서 현지 법인을 만들고 현지 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한국서 중고가 자꾸 들어오면 현지 법인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법제도화해서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이런 이제 법안을 만든 거죠. 또 암암리에 그래도 하죠, 당연히. 하지만 곧 이어서 중국과 필리핀에서 저가 휴대폰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갤럭시 1, 2로 그냥 무지하게 많이 준비해 놨다가 다 헐값에 넘겨야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이 왔었죠.
그런 것처럼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기술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자동차 정비 2급 기사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하시라. 차라리 지금 서비스 공장이나 이런 배터리 가게 가면 사람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기술을 더 배우면은 실습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그분께서 이제 그 화물차를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에 요새 건설 경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도 필리핀도 지하철 공사를 할 것이고 또 여러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산업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덤프 운송업이 아주 짭짤합니다. 지금 현재. 덤프차가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에 오셔서 현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덤프차를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당장 덤프 수입이 좋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운수사업들은. 필요할 때 현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라. 단지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으면은 필리핀은 어차피 전부 중고차가 많습니다. 고물차들이. 그리고 부인이, 이 사람은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그 부인이 필리핀 여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사업 신고를 할 때는 그냥 현지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부인 명의로. 그리고 한국서 이런 기술을 배워서 내가 배터리 가게를 차린다. 그럼 말이 사장이지 종업원이 없다 보니까 한두 명하고 지가 다 차 밑에 기면서 직접 기름칠 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똑같은 규모, 한국의 똑같은 규모의 배터리 가게를 하더라도 필리핀이라면 그 정도 가게에 한 10명 이상은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2명이 일을 하는데 필리핀에는 10명 이상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사무실에 앉아서 진두지휘합니다. 남자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사람이 차를 더 망가뜨리는지, 또 못 고치는지, 또 부품을 바꿔치기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 기술적인 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 가게 주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문 열고 청소하고 일하고 또 문 닫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필리핀 경우에는 일단 아침에 자기가 출근을 부인하고 차를 같이 운전해서 나오게 되면은 벌써 경비들이 문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깍듯이 인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격리가 이제 다 커피 끓여오고 다 하죠. 그럼 이제 부인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 이제 다 내부 점검을 시작하고 또 공장장은 와서 보고를 하겠죠. 뭐 몇 명이 출근했고 어제 하던 일이 뭔데 오늘 급한 일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뭐 고개 끄덕끄덕 끼면서 뭐 공장장 따라서 한 바퀴 쑥 돌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이 당연히 수입이 세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벌었다. 필리핀에도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벌었다. 물론 30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은 다 공지하고 300만 원을 번 것입니다. 아니 필리핀에서는 200만 원만 벌었다고 칩시다. 그냥 다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뭐 세금 내고 다 해가지고 200만 원 남았어요. 한국은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3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져보시면 300만 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한국은.
그러나 필리핀에서 2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구독하시는 분께서 당연히 화장품 같은 걸 하시지 마시고 이 자동차 정비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2급 기사 자격증도 있고 조금만 더 하면은 실무만 쌓으면은 이제 빠삭해지고, 또 자기 부인이 필리핀 여자이기 때문에 더미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뭐 95%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본금도 한국에서 배터리 가게 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일단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뭐 전동 공구를 쓴다든지 에어 공구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옛날 공구로 손으로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작기 큰 거 들어올리는 그런 거 이제 한국은 자동으로 다 돼 있지만 필리핀은 뭐 그런 거 중고로 해서 한 2대 놓고 나머지는 손잡기를 사용해서 고정잡기로 대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설비도 훨씬 덜 들어갑니다. 시설비도.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령 한국에서 배터리 가게 주인의 신분, 아니면 이제 중국집 사장님의 신분, 지역에서 그분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그런데 필리핀에서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특히 외국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다, 동네에 돈 좀 내셔라, 뭐 내라고 해봐 한국 돈으로 뭐 몇 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지역에서 무슨 할 일 있으면 또 얘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알게 되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화물 차량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판 돌아가는 거를 잘 안 되면은, 그때 덤프트럭 한 2-3대 갖고 들어오면은 덤프트럭은 수입이 좋습니다. 지금 저는 덤프트럭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필리핀 사람이 덤프트럭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제안했을 때 하루에 몇 년 됐습니다. 5,000페소의 입금을 얘기하더라고요. 덤프트럭 한 대당. 상당히 수입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도 공사 많이 할 겁니다. 필리핀은. 왜? 지하철이 없습니다. 필리핀은. 그럼 필리핀식의 지하철 공사라는 거는 그냥 생으로 포크레인이나 땅 파가지고 인력으로 막 그냥 공구리 쳐가지고 붓고, 다음에 양생해서 또 다 트럭으로 갖다 묻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에 대한 소요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분이 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이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화장품 장사를 했다고 치면은 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다 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필리핀에는 한국의 화장품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범람을. 그리고 그 화장품도 얼마나 그 레벨이 다르고 그 브랜드가 다릅니까? 쇼핑몰, SM 같은 쇼핑몰에 가면은 화장품 코너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 가보십시오. 재래시장 다 있습니다. 동네 어기 조그만 골목시장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막 싼 중국산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는 중국산하고 묻혀가지고 한국산이라도 그냥 다 막 그냥 싸게 팔려, 아니면 싸게 팔지 않으면 못 팔게 되고 막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판에 또 앞으로 2년 있다가
그런 걸 들고 가시면은 참 형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필리핀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분도 다문화 가정의 한 멤버가 되니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분께서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그런 길이 95%의 성공률을 제가 장담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성공만 하면은 한국에서 사신다면은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 냉대를 받으면서 살겠지만, 그런 분은 필리핀에 가면 성공하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동네 유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그리고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인이 현지 사람이기 때문에 1년만 같이 하면은 부인이 차 다 고치는 거 다 관리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낚시나 다니고. 왜? 부인도 남편이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걸 성가셔 하거든요. 사실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자기가. 그리고 부인도 어느 날 자기가 동네에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신나죠, 당연히.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내가 필리핀에서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방송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상상과 추측으로 현지 시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현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말은 무조건 듣지 마시고, 일단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이 상담하는데 돈 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제가 들어보고 이런 특기가 있고 저런 재주가 있고 하면은 그쪽으로 맞춰서 기술을 연마하면서 비행기값 쌀 때 수시로 해당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필리핀 시장의 상황과 한국 시장을 또 맞춰보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당연히 그 성공률이 높아지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지 시장 상황 플러스 한국 시장 상황 플러스 해가지고 자신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길이.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상상과 추측,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감언 이설만 듣고 사업을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만 아시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